뒤에서 채워오던 게 사라지고 허전하다. 하지만 곧이어 새로운 게 밀려오네요. 두 번째 채워져 오는 느낌은 달랐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네요. 그저 나도 덩달아 앞뒤로 흔들며 달려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황혼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쩌다가 노래방 도우미가 되어 아들의 친구들 생일 파티에 함께하게 되는 황당하고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날도 비도 온종일 내렸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심각해진 시기라서 가급적 외출은 피하고 며칠째 집안에만 갇혀 지내고 있어서 갑갑하기만 한데 날씨마저 이 모양이니 기분이 울적해지네요. 저녁이 되도록 아이들은 모두 들어올 생각을 않고 이미 남처럼 지내고 있는 남편은 초저녁 들어와 간편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서 모임이 있어 못 올지 모른다고 나가는데 그새 누구 또 맘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저러는 거란 걸 모르는 내가 아니지요. 어차피 각자 도생 서로 편한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부부로선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만인데 그게 사실 쉽지도 마음이 편치도 않아요. 내가 즐기고 다닐 땐 미안한 맘도 일절 없다가도 남편이 저러는 꼴을 접하면 매번 마음이 편치 않고 심사가 뒤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남편이 저렇게 버젓이 나 바람 피우러 간다 티내면서 나가는데 나만 혼자 집순이로 처박혀 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에 하는 수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수란이 음성이 들리고 수란이는 시작부터 호들갑이다. 어머나, 귀하신 송은아 선생님께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아직도 학교 때 제자들 물건 보살피느라 바쁘셔서 이 몸은 새까맣게 잊고 사는지 알았는데 계집애 지랄 맞은 건 여전하구나. 언제적 얘기를 아직 하고 있니? 독수공방 거미줄 치며 살고 있는 거 모르니?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너 지금 시간 있겠네. 응, 요즘 나만 아는 게 시간밖에 없다. 마침 잘 됐다. 너 지금 바로 우리 노래방으로 올 수 있지? 응, 그런데 왜? 무슨 좋은 건수 있니? 있지. 그것도 아주 근사한 일. 딱 네 취향일걸. 아마 너 오늘 환장할 거야. 수란이 말을 들으니 더 솔깃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노래방이 자주 오는 젊은 애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 한 놈이 생일이라나. 그래서 오늘 밤에 멋지게 놀고 싶다면서 이따가 오기로 예약이 됐는데 코로나 시국이라고 도우미 아가씨들이 연락이 잘 안 되네. 좀 있으면 미영이가 오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오늘 하루만 도우미 알바 좀 해라. 야, 지금 시국의 좁은 방 안에서 남자애들과 어울려 노는 게 말이나 되니? 계집에게도 너는 뉴스도 안 보니? 어디 요양원 시설 연세 있으신 어른들이나 코로나에 걸리지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그리고 걔네들 어디 부잣집 도련님들인지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야. 은하야, 나 요즘 손님이 딱 끊겨서 입에 거미줄 치게 생겼다. 가게세도 내야 하고 너랑 다르게 나는 아직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알았어. 알았다. 가면 될 거 아냐. 그래 고맙다 친구야. 너 오늘 개 탄 거야. 오늘 밤에 너 아주 갈 수도 있어. 걔네들 돈을 물 쓰듯이 하니까. 넌 돈 안 쓰며 즐기면서 두둑이 용돈도 챙길 수 있어. 내가 돈 때문에 너희 가게에 가는 줄 알아. 그 돈은 다 너 가져라.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걔네들 한결같이 건실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넌 만족할 거야. 얼른 와라. 속옷 신경 좀 쓰고 알지. 젊은 애들 튼실한 거야 당연한 걸 두고 호들갑은. 알았어. 지금 준비하고 출발할게. 잠시 후 노래방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니 수란이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머나, 이게 누구야? 난 또 못 온다던 도우미 아가씨가 온 줄 알았네. 손님들 4명은 이미 와 있고, 재경이도 온다고 했다가 저희 서방 때문에 못 온다네. 할 수 없이 나하고 미영이랑 너 셋이서 젊은 애들 넷을 상대해야 하겠다. 야, 너 오늘 손님이 아니고 도우미로 온 거 명심해라. 들어가면 차례로 신고식부터 해야 하는 거 알지? 젊은 애들이 좀 짓궂어도 잘 맞춰주고 내가 알아서 분위기도 살려줘라. 알았으니 잔소리 좀 그만해. 내 옷차림은 괜찮지? 응, 아주 이뻐요. 어차피 겉옷은 필요도 없는데 너무 신경 쓴 거 아냐? 수란이는 가게 문을 잠그고 내 손을 이끌고 노래방에서 제일 큰 방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VIP라고 쓰인 방 앞에 섰을 때 옆 방문이 조금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수란이를 흘끗 쳐다보니까 오늘 밤 다른 손님은 없어. 아마 오늘 손님 중에 누가 잠시 전화하려고 옆방에 들어갔나 봐. 문을 열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서니까 맞은편으로 동그랗게 모양 반타원 커다란 소파에 남자 셋과 여자 1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양주 2병과 맥주 음료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앉아있던 미영이 볼그레한 얼굴을 하고서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며 눈을 찡긋해 보인다. 어머, 손님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드디어 저희 노래방에 에이스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저희 쪽에 나란히 세웁니다. 한 분이 아직 밖에서 통화 중이신데 어떻게 저분 들어오시면 같이 시작할까요? 어이 누나들, 여태껏 기다렸는데 그냥 얼른 시작합시다. 호호 죄송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란이가 노래방 기계를 무드 음악으로 틀고 옆에 셋톱박스 스위치를 켜니까 모든 모니터와 스크린에서 음악에 맞춰 나오던 배경화면이 사라지고 노래방 안 테이블의 장면이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수란이는 테이블 아래의 구두를 벗어놓고 테이블 위로 올라갑니다. 어두워진 조명과 노래방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다가 하나둘 허물을 벗어내립니다. 그 모습이 피룸에만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룸 스테이지 전면과 양쪽 벽면에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보입니다. 이야, 여기 시설 멋진데. 한 명이 감탄을 지릅니다. 여기 누나들도 끝내주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길 자주 온다니까. 다음, 벌써 술 기운이 살짝 오른 미영이가 수란이보다 더 화끈한 신고식을 하네요. 젊은 애들은 환호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는 미영이에게 수란이처럼 지폐를 돌돌 말아서 끼워줍니다.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아래서 허물을 반쯤 흘러내리고 올라가 오늘의 주인공인 젊은 애를 손짓으로 불러서 저의 마지막 허물을 끌어내리게 하였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은 다르네요. 서둘러 각자 파트너를 찾아 끌어당기고 이미 거추장스러운 게 없는 여자들을 품으로 당겨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합니다. 이제 거리낄 게 없는 남녀들은 거침없습니다. 소파 위에 마이크가 여러 개 뒹굴고 있었지만 내 무릎 앞에 젊은이는 마이크가 아닌 다른 것을 내 눈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옆에 보니 수란이와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들은 일어나 여자들을 뒤로 돌려 세웠고 저는 소파를 잡고 곧 다가올 소식을 기다렸어요. 나의 깊은 곳은 채워지고 가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옆에 수란이와 미영이 역시도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 안에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했고 저마다의 자세로 열정을 다하는 모습들입니다. 순간 몸이 따뜻해지고 허전한 느낌이네요. 너무 일찍 찾아온 허전함에 아쉬워하고 있는데 자식, 그것밖에 안 되니? 비켜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통화하던 애가 들어와 광경을 보고 있다가
초라한 친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기대를 하며 리듬을 탔어요. 오 아줌마, 리듬도 탈 줄 알고 귀엽네. 채워오던 게 사라지고 허전한 자리에 곧이어 새로운 게 밀려온다는 기대감을 이 젊은이는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채워져 오는 느낌은 달랐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래방 음악 템포는 빨라지고 여기저기서 음악에 맞춰 흔드는 듯 하였고 제 뒤에 젊은이도 그 템포에 춤추듯 하네요. 저 역시 음악의 리듬을 탑니다. 음악에 한창 흥겨워할 때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아니 왜? 어맛, 너는 저와 남자애의 눈동자가 커지고 순간 세상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 합니다. 지금 선배 생일 모임에 가 있어야 할 아들이 저의 뒤에 서 있는 거였어요. 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 남자의 입이 저의 입술을 덮어왔어요. 자신이 이 여자의 아들이란 것을 선배와 친구에게 들켜서는 안 된다는 행동이었어요. 아들의 의도를 눈치챈 저는 입을 댄 채로 손을 뻗어 아들을 밀어냈어요.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주위에서 눈치채겠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있어봐. 아들은 다시 음악의 템포를 맞추기 시작하네요. 이럴 수는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성은 거부하면서 제 육체는 정신을 지배합니다. 저는 또다시 아들의 춤 동작에 맞춰 리듬을 타서요. 제 옆에서 수란이와 미영이가 눈을 찡긋해주네요. 아들의 춤추는 템포가 빨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네요. 아들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맥주병을 집어들고 저는 서둘러 노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어요. 아, 내가 아들이 이젠 어떡하나. 이미 비는 그치고 저는 젖은 길 위를 혼자서 한참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수란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술 취해서 나간 거 아니었어? 말도 없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니? 아니,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미안, 내일 전화할게. 은하야, 괜찮아, 우린 너 이해해. 조심히 들어가. 수란이는 아리송한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네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기 망설여져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몇 개 마시고 나서야 집에 들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샤워하고 땀과 타액으로 범벅이 된 몸을 씻고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를 꺼내 비우고서 오늘 일을 잠시 되새겨봤습니다. 잠시 후 샤워 후 가운만 걸친 그대로 계단을 올라 아이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큰아들 방문 앞에 서서 태준아, 자니? 엄마가 잠시 할 말이 있는데. 엄마가 오늘 노래방에서는 말이야. 엄마, 나 오늘 피곤해. 우리 나중에 얘기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계단을 내려와 내 방 맞은편 남편의 방으로 가서 남편 방문 가림막을 걷어 젖혔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았네요. 남편은 결혼 얼마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래층 욕실을 포함한 모든 문을 떼어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발 방문에 커튼이라 달자고 몇 번을 설득해서야 겨우 방문에 커튼 이나마 달 수 있었습니다. 제 방문 커튼도 활짝 젖혀두고서 침대에 누워 남편의 빈방을 한참 노려보다가 가운만 걸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누가 뒤에서 나를 안고 있네요. 남편은 오늘 안 들어왔고 누굴까?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는데 그냥 이대로 있어. 큰아들이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왜? 아까는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건 태준아, 아까는 말이야. 엄마 궁금해서 그러는데 친구하고 나하고 누가 더 괜찮아? 무슨 질문 같지 않은 거라니. 그야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저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이가 갑자기 저를 세게 껴안았어요.
그리고 문을 다시 들어오는 거였어요. 입을 꾹 다문 채로 고개를 돌려 태준이 얼굴을 노려봤지만 녀석의 눈은 감겨 있었고 저의 입가에서는 다시 탄식이 나오네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요. 용납하지 않겠다고 손을 꽉 쥐어보는데 뜨거워지는 걸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네요. 방 안의 열기가 가라앉고 빤히 철을 쳐다보고 있는 태준이를 보고서 혹시나 다른 아이들이 내려올까봐 서둘러 태준이를 제 방으로 올려보내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흔적들을 정리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 태준이는 방에 없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만 놓여있네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순간 알 수 없는 안도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뒤돌아 아들 방을 나서려는데 막 대학 졸업한 딸아이가 서 있어요. 저를 향해 말없이 노려보고 서 있다가 뒤돌아 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순간 입가에 미소가 사라지고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엄습합니다. 태연아,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랑 얘기 좀 해. 꺼져. 엄마랑 할 말 없어. 엄마는 불결해. 아빠만 불쌍해.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대체 뭘 어디까지 알고 있기에 딸 아이가 저러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다시 수란이를 찾아갔어요. 수란아, 나 어떡하니? 수란이를 마주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놀란 수란이는 물수건과 차가운 물을 주면서 도대체 왜 그러니? 너 혹시 어제 일 남편이 안 거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수란아. 응, 왜 그래?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 어제 그 남자의 말이야. 누구? 내 큰아들. 너 알고 있었니? 알고 있으면서 어떡해? 아니야. 처음에는 몰랐고 그저 낯이 있기에 자주 오는 손님인가 했지. 나중에 너희 둘이 하는 게 좀 이상하고 걔가 너한테 엄마 하는 소리 들었어. 너무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럼 미영이도 아니? 당연 알겠지. 걔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래서 어제 너희들 우릴 보고 웃은 거야? 아니야, 정말 별 뜻 없었어. 좀 색다르지만 보기는 좋던데. 난 심각한데 놀리지 마. 어떡하니, 이왕 벌어진 일. 잘 타이르고 넘어가면 되지. 그게 어제 집에 돌아가서도 어머, 세상에 너희들 또 집에 가서도 또 그랬다고. 부럽다. 예. 그렇게 부러우면 너도 아들 있잖아. 에이, 난 안 돼. 어떻게 아들하고. 방금 내가 부럽다며. 그래, 그래서 뭐가 또 걱정인데. 그걸 아마 큰딸 애가 본 거 같아. 너도 알잖아. 우리 방에 방문이 없는 거. 야, 그건 정말 큰일인데 어떡하지? 정말 태연이가 그걸 다 봤대? 확실한 건 아니고 아침에 나를 노려보고 화를 내더라고. 저희 아빠만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 이렇게 하자. 내가 태연이 불러서 떠볼게. 같은 여자라서 여러 번 같이 밥도 먹고 한 사이라. 수란이는 주저없이 태연이에게 전화해서 엄마 일로 상의할 게 있으니 좀 보자고 하니까 까칠한 계집애가 흔쾌히 응낙하네요. 조금 후 태연이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고 수란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중으로 하고서 방으로 태연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몰래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다행히도 내가 수란이 노래방을 드나들며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걸 어쩌다 알게 된 것이 전부였어요. 태연아, 그건 내가 많이 오해한 거야. 아줌마 바쁠 때 가끔 와서 카운터 봐준 거야. 거짓말 마세요. 룸에 들어가서 남자들과 함께 있는 걸 제 남자친구가 다 봤단 말이에요. 가끔 아는 손님 말 상대해준 걸 봤나 보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아줌마 말 못 믿어.
네, 절대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줌마 말 믿겠니? 기다려보면 알겠죠. 그리고는 말이 끊기고 손님이 들어오는 벨소리에 수란이가 나온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는 안면이 많은 남자다. 어머, 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왜 혼자 오셨어요? 강 사장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이따 들어올 거지. 옆구리를 툭 치며 안으로 들어간다. 수란이에게 나중에 일행이 더 온다며 우선 밖에 있는 아줌마부터 부르란다. 수란이가 맥주와 안주를 넣어주고 나오니 딸 태연이가 어느새 그 방 문 앞에 서 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앞을 막아서며 너 미쳤니? 왜 그래? 엄마가 평소 저 아저씨랑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내가 직접 똑똑히 봐야겠어요. 어떻게 붙잡을 새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온 태연이에요. 아가씨가 왔네. 나는 아줌마가 좋은데. 그러지 말고 오늘 저하고 놀아요. 어느새 남자 곁에 찰싹 붙어서 애교를 부린다. 그래 볼까? 문을 닫고 안절부절 못하고 문 앞에서 살펴보니 다행히 별일은 없는지 대화 소리만 들리네요. 일행인 두 남자가 들어오고 아줌마를 찾는다. 저에게 카운터를 맡기고 수란이가 들어갔지만 이 남자들 눈치도 없이 밖에 아줌마를 찾네요. 수란이가 오늘은 사정을 봐달라고 하는데 손님들이 아줌마만 찾는데 밖에서 뭐해요? 문이 열리고 태연이가 나를 끌고 들어가 방금 온 두 남자의 사이에 앉히네요. 아줌마 왔으니 사장은 나가봐. 수란이는 우물쭈물하다 마지못해 나가고 이제 모두 왔으니까 신고식부터 할까? 그새 술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애가 맛이 갔어요. 신고식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아저씨 우리 아빠 같아. 아저씨 노래 한 곡 해요. 두 사람이 앞에 나가고 남자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며 어깨를 감싸네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노려보며 속이 타서 술잔만 연거푸 비웠어요. 저도 남자에게 이끌려 그들 옆에 서고 남자의 능숙한 리드에 따라 품에 안겼어요. 능숙한 손길과 술 기운에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태연이의 존재마저 잊은 채 몸이 젖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앙칼진 비명소리가 울렸어요.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어느새 바닥에 속옷 한 장이 떨어져 있고 태연이 눈앞에는 마이크가 아닌 것이 닿았어요. 정신이 번쩍 든 내가 쫓아가 둘을 떼어내고 사장님 얘가 오늘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래요. 놀라서 쫓아온 수란이에게 태연이를 맡기고 두 남자에게 사정했어요. 남자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 어차피 어린 거 재미가 없었어. 그럼 내가 평소처럼 잘 좀 해봐. 그의 힘에 의해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리고 제 눈앞에 마이크가 아닌 것이 보였고 잠시 후 눈을 감은 남자는 만족한 표정을 보였어요. 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모습과 함께 저는 다른 두 남자의 손에 이끌려 소파 안쪽으로 갔어요. 한바탕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른 뒤 화장실에서 몸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고 변기 위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생각했어요. 모든 게 당황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태연이가 화장실 앞에 서 있다가 가만히 내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린 집에 도착하기까지 말 한마디 안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각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단추를 끄르는데 방문 커튼이 젖혀지고 작은 아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오네요. 다 큰 녀석이 엄마 품을 파고듭니다. 오늘은 웬일로 엄마 일찍 들어왔네. 그런데 엄마한테서 구수한 냄새 난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곧 큰아들이 돌아올 텐데 아들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의 사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